최근 몇 년 동안 마블은 몇몇 실패한 영화와 방송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과 재정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엔드게임 이후 많은 마블 작품들이 팬들이 익숙한 시리즈보다 시시하고 형편없는 채로 개봉되어 관객들에게 무시받았습니다. 마블의 수익에 대한 피해가 컸는데 블랙 위도우의 경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3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긴 했지만 제작 비용을 벌어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 때문에 손실을 보았습니다. 최근 개봉된 이터널즈와 시얼크의 경우도 2억 달러 이상의 제작 비용과 부정적인 리뷰로 마블의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인터넷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마블은 수억 달러의 거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블은 큰 인기를 얻었고 마블의 수십억 달러의 프랜차이즈는 절정을 달하며 각 영화 출시마다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마블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블의 운명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요인들이 그들의 평판을 하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마블의 흥행과 하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블의 역사는 1939년 첫 만화책이 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휴먼토치,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슈퍼히어로들이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애국심이 식어가면서 이러한 애국적인 슈퍼히어로들의 인기는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블은 슈퍼히어로 만화책 판매를 중단하고 생존하기 위해 공포와 코미디 같은 다른 장르로 변경하였습니다. 40년대와 50년대는 회사에게 어려운 전환점이었지만 1960년대 스탠리와 제커비는 회사를 바꾸기 위해 그림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슈퍼히어로 만화책에 초점을 맞추고 양보다는 질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월 50에서 60권의 만화책을 발행하던 것에서 월 10권 정도로 줄였습니다.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DC의 배트맨과 슈퍼맨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위해 글을 어떻게 쓸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후회와 상실감에 자극받고 더띵은 사회에서 멸시받는 추악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들은 앞서 말한 캐릭터와 같이 단조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마블이 황금시대를 맞이한 시기입니다. 헐크, 토르, 아이언맨 그리고 엑스맨은 이때 등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마블은 이러한 아이콘적인 영웅들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하였고 특히 70년대와 80년대 코믹북 시장이 축소되었을 때 이들 팬층의 지지를 받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코믹북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마블은 이 역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블은 엑스맨과 스파이더맨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인기 있는 토요일 오전 카툰 방송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비즈니스 벤처를 확장했습니다. TV 성공에 힘입어 마블은 캡틴 아메리카를 스크린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했지만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끝에 나온 작품은 너무 형편없어 극장에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실패로 마블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치르게 되었으며 이 작품은 비디오로만 출시되었습니다. 마블은 1998년에 어둠 속의 뱀파이어 사냥꾼에 관한 다크한 영화인 블레이드로 다시 시도했고 이 영화는 최종적으로 박스오피스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년 후 마블은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첫 번째 엑스맨 영화와 그 후 1년 후에 나온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 그리고 다른 엑스맨 영화를 개봉하며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마블의 평판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영화 수익금을 활용해 마블은 서서히 자신들의 영화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블을 영원히 변화시킨 영화는 2008년에 개봉된 아이언맨으로 거의 6억 달러를 벌어들여 그의 최고 매출 영화 중 상위 10위에 들었습니다. 아이언맨의 성공은 슈퍼히어로 영화 장르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마블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블의 경쟁업체 중 하나인 디즈니도 마블 영화 시리즈의 잠재력과 회사의 가치를 인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즈니는 40억 달러의 마블을 인수하고 마블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슈퍼히어로 중 일부의 기원과 소개를 다루는 시리즈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상상했습니다.
MCU는 시각적인 면과 특수효과뿐만 아니라 캐릭터 개발과 이야기 전개에 대한 강조가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마블은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캐릭터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매력적인 유니버스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아이언맨과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한 캡틴 아메리카는 MCU를 인기 있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유니버스의 일관성도 MCU의 성공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작가들은 계속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캐릭터들과 그들의 역할을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영웅들이 접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로 융합되어 더 큰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위협적인 주요 인물이 소개되어 팬들의 관심을 유지시켰습니다. 마블은 여러 영화에 걸쳐 같은 제작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영화를 만들기 위한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캡틴 아메리카의 두 번째 속편을 작업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70%가 첫 번째 영화도 작업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언맨 2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원작 영화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영화관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자연스러운 전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블은 슈퍼히어로 장르를 이해하는 감독을 고용하여 원작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결말까지의 성공 뒤로 시리즈는 천천히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는 시리즈의 새로운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평론가와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매출액으로는 20억 달러 이상의 성공을 거둔 흥행작입니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블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서양 국가에서는 워크라는 용어가 영화와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워크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이 채널에서 자주 언급될 주요 주제 중 하나이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할리우드 영화와 TV쇼들이 수십 년 동안 항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다뤄왔지만 이러한 메시지들이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때는 2015년 전후였습니다. 요즘에는 유명 배우나 흑인 또는 LGBT 등 다양한 인종, 성적 소수자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할리우드 영화나 TV쇼를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할리우드는 워크 문화에 빠져들었고 선두 중 하나가 10년 전에 마블을 인수한 디즈니입니다. 워크 문화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디즈니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즈니의 소유하에 마블은 블랙팬서의 성공으로 증명되었듯이 사회 문제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워크를 강조하면서 영화 내의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돌아보면 마블은 결말에서 여성의 권력을 불쾌하게 언급한 장면을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에 큰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미래의 마블 영화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씨앗으로 분명히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마블의 문제점 중 하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의 인피니티 스톤 사가와 캐릭터 아크의 결말이 멀티버스라는 새로운 큰 이야기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마블은 MCU의 줄거리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라는 두 명의 중요한 캐릭터를 잇는 바람에 팬들이 마블 유니버스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크리스 에반스 없이는 더 이상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은 박스오피스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이로 인해 마블은 그들 중 가장 사랑받는 두 캐릭터를 작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블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의 이후 작품인 블랙 위도우, 이터널스, 샹치와 같은 영화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 영화들은 수익성이 있었지만 4억 달러 수준의 수익은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억 달러의 제작 예산에 비해 4억 달러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올린 이 영화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적 성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화들은 마블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블의 쇠퇴를 야기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디즈니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미친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후속 작품에서 이전의 프랜차이즈의 성공에 기여한 요소들이 빠졌습니다. 마블은 이전에 경험이 많은 영화 감독을 고용했지만 블랙 위도우의 경우 감독 케이트 슈트랜드는 3편의 영화만 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터널스를 연출한 클로이 자오도 경험 부족으로 거대한 인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화들은 MCU의 나머지와 연결되지 않고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대형 마블 유니버스와의 강력한 연결이 없으면 팬들이 다음 시리즈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MCU의 페이즈 4에서 가장 나쁜 일 중 하나는 핵심 팬들을 소외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블을 보면 우리는 만화책과 슈퍼히어로들이 인기를 얻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어려운 시기 동안 충실하고 헌신적인 팬층이 프랜차이즈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최근 마블의 개봉 작품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지금 우리는 슈퍼히어로 인기의 끝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마블의 작품들은 열렬한 팬층의 만족과 참여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소외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블의 최신 작품 중 하나인 쉬얼크에서 잘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원작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것 같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슈퍼히어로들의 활약을 다루는 재미있는 이야기 대신 이 작품은 트월킹에 초점을 맞추며 캐릭터 개발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은 쉬얼크에 맞게 바뀌고 무거운 도덕주의 메시지와 정치적인 메시지가 과하게 들어가서 시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쉬얼크의 CGI와 특수효과는 이전 마블 캐릭터들과 비교하여 아쉽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좌파 비평가들에게는 찬사를 받았지만 시청자들은 반발하였고 10점 만점에서 3.3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마블의 최근 작품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팬과 비평가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토르의 후속작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이 성공한 것은 마블의 성공적인 공식을 따랐고 사랑받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디즈니가 마블에 끼칠 영향으로 인해 더 깨어있는 콘텐츠에 대해 팬들은 대비해야겠습니다. What about you? I cried just before dessert. But I'm seeing them again tomorrow, so. You're a prince. Must have been would-be princesses? Or perhaps another prince. A bit of both.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므로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